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감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우리가 오늘은 대입을 통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5쪽을 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85쪽의 생각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1유로는 1달러보다 원화로 210원 더 비싸고 1달러와 1유로의 합은 원화로 2476원이었다. 탐구 1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달러를 X1, 1유로를 Y1이라고 할 때 1유로가 1달러보다 210원 더 비싼 것과 1달러와 1유로의 합이 2476원인 것을 각각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1유로가 1달러보다 210원 더 비싼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1유로는 Y1입니다. 즉 Y1은 1달러는 X1이죠. X1보다 210원이 더 비싼 거니까 X에다가 210원을 더한 것과 Y의 값은 같아지겠죠. 그 다음 문장 1달러와 1유로의 합이 2476원이니까 1달러는 X1, 1유로는 Y1이므로 더한 값이 2476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죠. 근데 같은 X, Y에 대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우리 얘를 한 쌍으로 묶어주면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탐구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구 1에서 구한 두 1차 방정식을 대입을 이용하여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 2는 지금 위와 같은 식, 1번에서 구했던 위와 같은 식을 우리 대입을 해서 한 문자에 대해 나타내라고 하므로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식을 1번식,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할 때 1번식을 보시면 y는으로 되어 있죠. 아래에 있는 y의 자리에다가 요 위에 있는 1번의 식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우리 y 자리에 y는 x 플러스 210과 같기 때문에 x 플러스 210을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우리가 항이 2개 이상일 때는 가로를 이용해 주는 게 풀이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2번의 답은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와 함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EX는 우리가 2476 빼기 210이므로 계산하면 2266이 나오겠죠. 따라서 2로 나눠줄 x는 1133이 되겠죠. 우리 x의 값을 구했으니까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식에 있는 1번과 2번 중에 적당한 녀석한테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1번이 쉬워 보이니까 1번한테 대입을 할게요. 1번에 대입을 하면 1에 x는 1133 대입. 그러면 y는 우리가 1133 더하기 210 계산하면은 1343이 나오겠죠. 따라서 x는 1133이고 y는 1343인데 문제에서 x는 달러였어요. 따라서 1달러는 1133원이고 우리가 1유로는 y1이었으니까 1343원이 되겠죠. 지금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 톡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의 식을 또 다른 식에 대입을 해서 x와 y라는 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풀이 과정을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중에서 어느 한 방정식을 y는 또는 x는으로 모양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한 미지수를 없앤 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대입법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 지금 보시면 우측에 우리가 아래와 같은 식이 있을 때 이 y 자리에다가 y랑 같은 또 다른 식을 대입해서 풀었죠. 예제 3번 통해서 대입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1번 식을 보니까 x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식의 x자리에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사이에 3y-1 항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7이 되겠죠. 물론 얘는 가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풀어주면은 12y-4-y는 7이 되고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11y는 1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1이 됩니다. 자, y가 1이니까 1번과 2번식에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구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볼 때는 1번식에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에 y는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x는 3 곱하기 1 빼기 1 하니까 3 빼기 1에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고 y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1번에 있는 위에 있는 식을 1번, 밑에 있는 식을 2번 식이라 잡을게요. 2번 식을 보시면 y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식을 1번 식의 y 자리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11이 되겠죠. 가로를 풀어주면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11이고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상수항을 이항하니까 x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x의 값을 구했으니까 1번 또는 2번식에 대입을 해서 y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2번이 좀 더 구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2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x에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5. 따라서 y는 얼마다? 4. 정리하면 x는 1, y는 4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보시면 위에 있는 걸 1번식, 아래에 있는 걸 2번식이라 놓을게요. 1번식에 우리 x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식의 x자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4에 우리 가로를 열고 항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3y-7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가로를 풀어주면 12y 마이너스 28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자, 우리가 동료학교 덧셈 뺄셈 상수항은 우변으로 2항. 그럼 13y는 2항하니까 26. y는 2가 되겠죠. 자, y가 2니까 우리가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1번 또는 2번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2번보다는 1번이 편해 보이니까 1에 우리가 y는 2를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우리 x는 우리가 3 곱하기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도 위에 있는 식을 1번, 아래에 있는 식을 2번. 자, 그러면은 우리 몇 번씩을 몇 번에 대입해 볼까요? 1번은 2번에 대입해도 좋고 2번을 1번에 대입해도 좋아요. 둘 다 y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1번을 2번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2x-7은 4x-3이 나오겠죠. 문자가 있는 항을 좌변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동류와 함께 덧셈 뺄셈 한 번에 갑시다. 그러면 2항에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 2항에서 계산하니까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를 구하기 위해서 1번과 2번 중에 편한 식에 대입을 하는데 저는 1번 식에 대입해 볼게요. 1에 x는 마이너스 2 대입 하면은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항이 하나지만 부호가 있기 때문에 가로 이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7.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4번도 봅시다. 4번은 위에 있는 거 1번씩, 밑에 있는 거 2번씩이라 놓을 건데요. 4번은 1번씩을 일단 대입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2x죠. 따라서 얘를 x는 2분의 5y 플러스 2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대입을 해도 좋지만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모두 2x가 있기 때문에 요 2x 아래에 있는 2x에다가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5y 플러스 4 마이너스 9y는 12가 되고요.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하면 마이너스 4y 4 이항하니까 8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y 값을 아니까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 1번 또는 2번에 대입하는데 선생님 1번식이 편할 것 같아서 1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은 2x는 우리가 5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x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볼 건데요. 예제 4번은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 3번이나 예제 3번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좀 봅시다. 앞에 있는 문제는 x는 2x는 하나의 문자는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x 또는 더하기 빼기 y 이렇게 있습니다. y, x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은 지난 시간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건법을 이용해서 풀었죠. 근데 오늘은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지금 1번식을 보니까 1번식은 y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면 1번식을 변형을 하면 우리가 y는으로 고칠 수 있겠죠. 우리가 y는으로 고쳐주면 3x, 마이너스 3x 이항하니까 3x 플러스 1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식을 변형했다 해서 얘를 3번이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밑에 있는 건 2번식 그대로 쓴 거니까 2번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3번식은 y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3번식을 2번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7x-2 우리가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가로를 풀어주면 7x-6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리 x는 1이 나옵니다. 그럼 y를 구하기 위해서 1번이나 2번 적당한 또는 3번 중에 적당한 대입하면 좋은데 선생님은 1, 2, 3번 중에 3번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에 우리가 x는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y는 우리가 대입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1, y는 4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도 우리가 변형을 해서 대입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1번은 보니까 위에는 1번식, 2번식 중에 누구를 변형하면 좋을까요? 그쵸. 1번식을 변형을 하는 게 좋겠죠. 뭐는으로 곤쳐서 그쵸. y는으로 곤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식을 변형하면 y는 2x에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를 3번식이라고 넣을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거 1번식, 밑에는 2번식이라고 놓는다면 누구를 변형하면 좋을까요? 1번식을 변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1번식을 변형하면 x는으로 쉽게 곤쳐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입법을 이용할 때는 x나 y 문자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형한 식은 3번식이라 놓고 밑에 있는 건 똑같은 거 2번식. 자,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으로 돌아옵니다. 1번에 3번식을 우리가 2번에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4x 만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5가 되겠죠. 자, 우리가 동료한끼리 가로 일단 풀어야겠네요. 4x 플러스 6x 마이너스 15는 5.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하면은 10x는 2항이니까 20. 따라서 x는 2가 되겠죠. 자, x가 2니까 1번, 2번, 3번식 중에 누구에 대입하자? 3번에 대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x는 2를 3에 대입하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5니까 계산하면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고 y는 1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변형한 식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우리 2번 식에 몇 번을 대입하자? 3번을 대입하자. 3에 5y 플러스 9 플러스 2y는 10. 가로를 풀어주니까 15y 플러스 27 플러스 2y는 10. 우리 동료한끼리 덧셈 뺄셈 하니까 17y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7.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1을 1, 2, 3번 중에 몇 번에 대입하자? 3이 편하겠죠? 3에 대입. 하면은 x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9. 계산하면은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4,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연립방정식을 두 사람의 방법 중 누구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편리한지 짝과 서로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정민이 거 볼게요. 나는 두 식을 양변을 더하거나 빼서 풀어볼래. 자, 정민이와 같은 방법으로 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쵸? 문자를 하나 없앤다 해서 더하거나 감해서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문자를 소거해서 푸는 거 가감법이라고 했고요. 하윤이가 푸는 거 보시면 나는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볼 거야. 자, 이건 오늘 배웠죠? 이거 무슨 법?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보니까 y의 개수의 절대값이 어떤가요? 둘 다 같으니까 우리가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은 쉽게 우리가 x, y의 값을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식은 누구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쵸? 정민이의 방법인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편리할 것 같고요. 2번은요. 2번은 보니까 위에 있는 식에 y의 개수가 1이죠. 따라서 우리가 2번은 누구의 방법으로 풀자? 그쵸? 하윤이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대입법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가감법과 오늘 배운 대입법을 꼭 정리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어요.